이번 프리미어리그에 빅매치가 참 많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프리뷰로 다룰 경기는 맨시티와 첼시의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경기. 또 한 번 만났네요. 전반기 때 첼시에게 올 시즌 첫 번째 패배를 안긴 팀 네.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경기 전까지는 첼시가 워낙 그때 분위기가 좋았고 맞아요. 유럽 챔피언에 지난 시즌에도 맨시티한테 첼시가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첼시가 맨시티를 홈에서 잡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맨시티가 전술 준비를 잘했고 맞아요. 그러면서 경기 내용적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올 시즌 이 맨시티의 가브리엘 제수스가 파리 생제르맹전도 그렇고 이 첼시전도 그렇고 이상하니 많지 중요할 때 골들을 또 잘 넣습니다. 네. 선수마다 그 시즌에 은근 클러치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올 시즌은 가브리엘 제수스가 좀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맨시티가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분위기도 잘 잡고 또 다행히 이제 파리전을 이기면서 맨시티는 챔피언스리그 조 1위를 확정했고 그렇죠. 그래서 파리와 다르게 스포르팅이라는 좋은 대진을 또 만났죠. 편한 대진을. 파리는 레알을 만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 베스트 11을 보면서 이 경기에 대한 간단한 좀 그림을 그려보면 네. 저는 맨시티가 중원 수적 우위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한 번 공을 들일 만한 경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FA컵 때 휴직을 취했던 라포르테가 네. 이번 리그 경기에는 당연히 선발로 들어올 것 같고 워커 선수도 FA컵 경기를 뛰면서 핏을 좀 끌어올렸죠. 그러면 워커, 칸셀루 조합으로 그래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좌우 풀백의 조합으로 디아스까지 포함해서 백포를 꾸릴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허리 쪽 라인은 마찬가지로 베스트를 들고 나올 것 같아요. 귄도안도 물론 좋지만 첼시를 상대할 때는 조금 더 중원의 수적 우위 그리고 기동력에서의 어떤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서 베르나르도 실바, 로드리, 케빈 데브라이너 이렇게 세 명의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골키퍼부터 시작을 해서는 계속 베스트죠. 네. 쓰리톱의 경우는 사실 코로나 이슈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경기보다는 경기 그 직전 뉴스를 보지 못한 채 지금 프리뷰를 그렇죠. 찍고 있는데 네, 당일 뉴스를 보지 못하고 찍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이슈에서 언제 누가 어떻게 돌아올지는 예상이 안 되니까 그건 맞죠. 포든과 진첸코가 지금 코로나거든요. 근데 필 포든이 돌아온다면 포든, 제수스, 스털링으로 쓰리톱을 꾸릴 것 같고 네네네. 만약에 포든이 못 돌아온다면 그릴리시, 제수스, 스털링으로 쓰리톱을 꾸릴 것 같습니다. 그릴리시가 나올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포든이 못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볼 땐 가브리엘 제수스가 올 시즌 윙포워드가 아니어도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도 폼이 좋기 때문에 네. 제수스가 원톱 자리를 지키고 또 한 번 첼시의 골문을 겨냥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 스털링이 마레즈가 없으니까 이제 우측 기용이 조금 더 1월에는 많아질 것 같은데 우털링. 네, 마레즈가 지금 네이션스컵 맞습니다. 아이제리도 네이션스컵 우승 후보거든요. 그래서 마레즈가 좀 오랫동안 이 주장으로서 아이제리 대표팀을 이끌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1월 한 달 동안 스털링이 오른쪽에서 좀 더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제수스, 스털링 그리고 포든이냐 그릴리시냐 뭐 이렇게 3톱 정도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톤스는 타박, 리암 델랍은 발목으로 인해서 지금 결장이 예고된다고 하고요. 네. 첼시의 경우는 역시 케파 골키퍼가 나오고 맞습니다. 티아고 실바랑 캉테가 이번 토트넘전 복귀했어요. 예. 카라바오컵 2차전 때 코로나에서 돌아왔습니다. 적절하게 추천 시간을 부여받으면서 토요 감독이 리그컵 결승도 선착을 했고 리그컵에서 점검해야 할 선수들을 요소에 너무 절묘하게 잘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을 역시 리그를 대비해서 네. 좀 짧게라도 뛰게 해서 핏을 좀 끌어올린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티아고 실바가 포함돼서 리디거, 티아고 실바 그리고 크리스텐센으로 백스리를 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윙백은 마르코스 알론소랑 아스필리쿠에타 지금 니스 제임스, 벤치렐 다 부상이 깊죠. 그렇죠. 니스 제임스는 허벅지 부상 때문에 1월은 좀 뛰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스필리쿠에타와 알론소의 좌우 윙백으로 윙백진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겠고 코바치치와 캉테 이렇게 허리 쪽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만약에 아스필리쿠에타 자리에 뭐 센터백 중에 한 명의 뭐 몸 상태에 변수가 생긴다면 아스필리쿠에타를 센터백으로 내리고 플리시그 윙백으로 쓰는 것도 그럴 수도 있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도이보단 플리시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 쪽 조합은 역시 어느 정도 첼시도 맨시티의 중원에 대한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버풀전처럼 코바치치와 캉테의 조합으로 기동력 위주의 전술 준비를 하지 않을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3톱을 봤습니다. 3-4-2일 전술 마운트, 루카쿠, 지으로 예상을 해봤어요. 근데 만약에 조금 전술 준비를 다르게 한다고 한다면 3-5-2 전술을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렇다면 조르지뉴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고 코바치치, 캉테를 중앙 미드필더로 그리고 마운트와 루카쿠가 투톱이 되는 3-5-2를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을 토요 감독도 걸어보자라고 생각하면은 형철이가 방금 말한 것처럼 투톱을 쓰고 중원을 3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리버풀전 후반전 때 보여줬던 중원 위주의 지공 전술을 썼던 것처럼 비슷한 전략을 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맨시티의 독주냐 아니면 첼시의 추격이냐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가려지게 될 운명이 될 텐데 네네네.
맨시티가 지금 53점으로 지금 리그 11연승, 공식전 7연승. 리그 11연승. 와, 네. 진짜 대단하다. 아스날전을 승리하면서 네. 12연승을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충분히 독주인데 첼시는 2위고요. 근데 승점은 맨시티와 경기 수가 동률인 상황에서 43점, 10점 차입니다. 맨시티와 비교했을 땐 역시 무승부가 많다는 게 좀 아쉬운 첼시가 될 텐데 네. 최근 리그 6경기 2승 3무. 그러니까 승점 드랍이 지금 맨시티는 11연승이잖아요. 승점 드랍 없이 쭉 갔는데 첼시는 리그 6경기에서 2승 3무면은 이 무승부 1점이 4점이었으니까 4번이었으니까 4점이었으니까 남은 2점, 승리 3점에서 뺐을 때 그러면 8점을 잃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자 맨시티가 이기면 첼시와 승점 차를 13점 차로 만들고요. 독주를 굳힐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22라운드인데 벌써 13점 차라고 하면은 그리고 더블이니까. 네, 정말 우승 경쟁에 있어서 거의 뭐 트로피에 이제 들기 직전까지 왔다. 22라운드밖에 안 됐는데. 저는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첼시의 경우는 맨시티전에 승리하면 7점 차로 좁히면서 느슨한 선두 경쟁에 긴장감을 줄 수 있다. 아직 7점 차이기 때문에 첼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좀 추격할 수 있는 권까지 올라간 건 아니지만 네. 긴장감을 주는 것에 의미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팀의 대결, 우승권의 1위와 2위의 대결은 승점 6점짜리 경기다. 이렇게 시즌 막판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시즌 중반이잖아요. 맞아요. 중반인데도 이 경기는 확실히 6점짜리 경기가 맞아요. 근데 이 경기는 역시 직접 맞대결로 놓고 봤을 때 저는 맨시티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브리엘 제수스의 결승골이 나왔던 이 경기 네. 맨시티의 전술을 저는 설명드리면 3-3-1-3이라고 봤습니다. 풀백 중에 한 명, 워커가 이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풀백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백 3를 센터백들과 만들고요. 그 나머지 풀백이 3선으로 들어와서 3선의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중미 자리에 있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내려와서 케빈 데브라이너만 공미에 남겨두고 실바, 로드리, 풀백 한 명. 그렇죠. 이렇게 3-3-1-3을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3-3-1-3 접근 방식이 중앙 미드필더 쪽에 수적 우위를 만들기 굉장히 좋죠. 상황에 따라서 워커도 올라가서 중원의 숫자를 더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번에도 맨시티는 3-3-1-3과 같이 전술을 구사하면서 수적 우위를 노릴 수 있다. 또 역시 케빈 데브라이너가 최근에 또 몸이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니까 케빈 데브라이너의 공미 자리에서의 퍼포먼스를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첼시는 이날 유효슈팅 한 개만 기록할 정도로 고전했는데 이번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큰 부담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첼시가 계속 지적받는 부분, 시즌 초에 루카쿠 선수의 득점포를 제외하고는 최전방 자원들의 골 결정력 부족, 이선들의 그런 키패스를 만드는 거라던가 어시스트, 골을 기록하는 능력의 부족인데 지난 맞대결은 딱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번만큼은 진짜 첼시가 우승 경쟁에서 이 느슨한 우승 경쟁을 조금 타이트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1선, 2선이 살아나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첼시의 경우는 키플레이어를 만약에 꼽자면 코바치치와 루카쿠이지 않을까. 그래요. 예, 결국 코바치치가 탈압박을 하면서 가장 호흡을 잘 맞추는 선수가 루카쿠인데 그렇죠. 이 루카쿠와 코바치치 쪽에서의 전진 패스, 루카쿠의 키핑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에 따라서 맨시티가 중원에 얼마나 힘을 들이든 첼시가 속공을 가져갈 수도 있고 지공 상황에서 코바치치, 루카쿠를 활용해서 좀 더 재미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코바치치한테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이제 맨시티의 경우는 역시 키플레이어는 더브라이너가 되지 않을까. 예. 공미 자리에 있는 더브라이너가 이날 베르나르도 실바는 조금 더 후방에 치우쳐서 중원 싸움에 가담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가짜 9번에 나온다면 베르나르도 실바가 보조하는 역할을 또 많이 담당할 거예요. 그렇다면 공격 포인트를 쌓아야 되는 첫 번째 부담은 더브라이너에게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브라이너가 조금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첼시에게 변수가 크게 다가오는 게 있죠. 일정이죠. 맞아요. 예. 맨시티는 지난주 주말에 스윈던 타운과 경기를 치르고 딱 일주일을 쉬고 이제 경기를 하고요. 첼시의 경우는 토트넘전을 치르고 3일 만에 맨시티 원정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첼시는 분명 맨시티보다 조금 더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 또 주축 선수들의 어떤 부담을 얼마나 잘 어떤 녹일 수가 있느냐, 좀 털 수가 있느냐가 좀 변수일 것 같고 맨시티는 체력적인 이점에 맞대결에서의 자신감도 있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폼에 그 선수들의 어떤 좋은 폼까지 이런 점들을 보면 자신감은 보면 맨시티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첫 번째 맞대결 때랑은 경기 전에 예상이 조금 다른 국면으로 가는 그런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선수들한테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일주일 텀으로 시즌 초반에 경기할 때랑 나중에 3일 간격으로 경기할 때 많이 차이가 나냐 체력적으로. 근데 생각보다 3일 간격으로 경기하는데 체력적으로 큰 차이는 없대요. 다만 지금 이제 시즌 중반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누적이 됐을 수는 있죠. 박싱데이잖아요. 그리고 첼시의 경우는 이미 누적이 굉장히 많이 된 팀이죠. 부상자도 많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3일 만의 경기가 엄청 첼시에게는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게 도움이 될 것 같냐면은 지난 리그컵에서 오히려
경기들이 리그컵 1차전, 2차전이 있었기 때문에 부상자들이라던가 좀 폼을 올려야 되는 선수들이 경기를 좀 더 뛰어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이 체력적으로 3일 만에 경기하는 게 부담이기보다는 체제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거 좀 폼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맨시티를 상대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맨시티가 최근의 흐름이 더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캉테, 티아고 실바는 확실히 리그컵을 통해서 복귀를 했고 맞아요. 그 핏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에서 나온다는 점은 충분히 수혜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빅경기, 빅매치죠. 맨시티와 첼시의 리그 선두권의 향방을 많이 가릴 수 있는 경기가 될 텐데 중요한 경기예요. 이스타TV에서 입중계를 할 예정이니까요. 예. 여러분 아이슬란드전 입중계 확정이에요. 아이슬란드전과 좀 겹쳐요. 예. 근데 아이슬란드전은 우리가 위주로 보다가 바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입중계 아이슬란드부터 맨시티 첼시까지 쭉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님 필름 있는데 이거. 그거 한 거예요. 예.